아, 예, 선생님, 갑자기 동영상이 끊겨서 미안합니다. 갑자기 끊긴 게 선생님 휴대폰에 용량이 좀 없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앱도 지우고, 앞에 선생님 여러 가지 찍었던 동영상이 또 들어가 있대요. 그것도 다 지우니까 조금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여러 제후들이 치열하게 싸움을 했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철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철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을 계율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 지배를 위해서는 봉건제보다는 군현제가 좋았기 때문에 군현제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가를 데려와가지고 국가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유가를 데려오든지 법가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 농민을 개개인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이 더 유리하지 않았겠어요? 법가가? 그래서 군현제로 지배하는 게 더 유리했다라고 선생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네요. 자, 실제로 이제 결과는 바로 법과 사상을 채택하고, 그리고 군현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그리고 철기를 다른 제후국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국가가 실제로 승리했어요. 그 국가가 바로 진나라죠. 교과서 보면요, 춘추전국시대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외곽에, 사실 다른 나라들은 이 진나라를 촌놈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봉건제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법가사상을 이용해 가지고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여러 가지 변신을 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나라가 야금야금 나라 하나하나씩 또는 영토를 조금씩 이제 빼앗아가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왕은요, 시황제예요. 나는 이제 다른 제후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황제다. 나는 왕위의 황제라는 거예요.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시작하는 황제이기 때문에 시황제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황제 이후에 바로 중국의 황제라는 그 어떤 통치 방식이 2000년간 교과서에 나오지만 지속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중국의 진의 중국 통일은 최초의 중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바로 황제 제도가 이제 2000년간 유지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진나라의 정책이었던 군현제도, 그리고 바로 법가 사상이 중국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제도가 여러 가지 좀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다른 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가 사상으로 왕이 정한 법이 지방 각지로 다 이제 침투되는 그런 통치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에 따라서 국왕의 명령이 군현제를 통해서 지방간에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거죠. 수도에서 지방으로 통하는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간에게 명령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바로 문자가 통일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 앞에 있었던 여러 춘추전국 시대 여러 국가들마다 언어가 달랐거든요. 문자가 달라. 문자가 다르면은 이게 왕의 명령이 지방간에게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 따라서 문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통일합니다. 그런데 그 통일된 문자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 나라에서 쓴 문자가 다 달랐는데 이걸 진나라식으로 통일했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말맞자잖아요. 즉 우리가 지금 쓰는 한자는 진나라식으로 통일된 한자를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두려면은 지역마다 다른 화폐,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진나라 화폐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 화폐가 바로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바로 반량전이라는 화폐인데, 동그란 화폐.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진나라 반량전이 바로 최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동그란 돈이죠. 이 동그란 돈, 바로 동전의 기원이 된 것이 바로 진의 반량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세금 거두려면 또 중요한 게 돈 말고 현물로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물로 내는 사람들의 세금을 좀 표준화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량형을 통일했잖아요. 무게라든지 양을 재는 도구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진나라는 영토도 통일했고, 문자도 통일했고, 화폐도 통일했고, 도량형도 통일했고, 통치 방식은 군현제로 통치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나라가 통일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바깥에는 유목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국은 바로 요 진이죠. 중국 바깥에 이제 북쪽이에요. 유목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목민족의 세계는 여러 작은 단위로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흩어져. 왜냐하면은 유목하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좀 받기 싫어하잖아. 또 지배를 또 하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이 광대한 유목세계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쯤에 유목세계도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즉 유목세계도 최초로 통일된 거죠. 중국이 최초로 통일될 때 유목세계도 최초로 통일됩니다. 자, 유목세계를 최초로 통일했던 민족은 뒤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게요. 민족 이름 바로 흉노라는 민족인데, 흉노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나니까 진나라도 흉노를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유목민족은 태어나서부터 말을 타고 생활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을 할 때 말 위에서 싸우는 이 기병의 파워를 농민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는 흉노를 막기 위해서 긴 성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교과서에 나오는 만리장성이죠. 진시황제가 흉노의 침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은 요런 말이 나오죠.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중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진으로 통일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지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지나라는 발음이 나중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차이나의 어원이 된 거죠. 차이나. 지나하고 차이나는 차이나지만, 지나하고 차이나는 발음이 차이나지만 차이나의 어원이 진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나라는 말은 진나라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황제가 중국 통일하고 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북쪽으로는 흉노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란 바로 법가사상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 법가사상은 그 법으로 통치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농민 개개인을 통치하는 건데, 이 이념상으로는 좋았는데 이 법가사상을 진시황제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진나라 사람들은 법가사상에 익숙했지만 과거에 진나라가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진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가사상에 적용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법가사상의 좀 단점은요,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자, 근데 처벌도 이제 강도가 좀 낮으면은 좀 처벌도 감당할 수 있는데, 처벌의 강도가 너무 높으니까 농민들이 진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법가사상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법에 의한 처벌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사람들이 느껴가지고 진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요. 두 번째는요, 진시황제가 진나라 통일하고 난 직후에 너무 많은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은 농민들을 지금 그 불러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농민들을 불만을 사게 된 거죠. 대표적인 토목공사가 뭐냐?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만리장성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자기 무덤에다가 이제 거대한, 자기 그 지하에다가 거대한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병마용이죠. 병마용 계획인데, 여기에 그 자기의 진짜 그 뭐랄까 쫄병들이죠. 이 쫄병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흙으로 빚어놓은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바로 자기가 살 그 궁전을 아방궁이라고 부르는데,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지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농민들은 진나라의 통치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불만이 폭발하게 된 계기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진승과 오광의 난인데요. 이 진승과 오광의 난은 왜 일어났냐면은, 이런 토목공사에 농민이 불려가면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농민은 사형에 처했어요. 자, 그런데 농민들이 이제 한창 이동하고 있었는데 너무 큰 비가 와가지고 중간에 이동을 못하게 된 거지.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제 날짜에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없게 된 거죠. 따라서 농민들은 비를 동굴에서 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사장에 가도 죽고 지금 여기서 반란 일으켜서 죽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럴 거면은 반란 일으키고 죽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반란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것이 바로 진승과 오광인난이고요. 이 진승과 오광인난이 일어나고 나니까 옛날에 진나라 그 통일하기 전에 나머지 이제 6나라 있었잖아요. 나머지 6나라의 왕족이나 귀족들도 진승 오광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반란 일으키자라고 해가지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진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진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뭘 했느냐? 바로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 전역에 군현제를 실시하려고 그랬어요. 군현제를 전국이 실시하려고 했다. 자, 이 과정에서 법과사상을 가혹하게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 군현제 실시랑 발맞추어 가지고 문자도 통일하고요. 도량형도 통일하고요. 그리고 세금 받으려면 가치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화폐도 통일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당시에 그 진나라 북쪽의 유목세계가 하나로 통일됐죠. 그 통일한 민족은 바로 흉노죠. 즉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축제했죠. 자, 그런데 이런 좀 무리한 토목공사, 자, 무리한 토목공사와 그리고 법과사상의 가혹한 적용에 농민들은 진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요. 그 결과 바로 진승과 오광인난을 계기로 해서, 미안합니다, 선생님 좀 잘못 썼네요. 진승과 오광인난. 각지에서 이제 농민반, 진승과 오광인난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고요. 진승과 오광인난이 처음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반란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멸망했죠. 자, 농민 반란이 이제 발생했죠. 자,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 그래서 진나라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0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만 존재했어요. 짧은 시간만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은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31페이지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